예, 그러네요. 이렇게 막 흘려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은 신났지. 이재명 정부 이제 한번 박살낼 수 있겠구나. 신난 겁니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은 입장이 일관됩니다. 어제 또 국회에 나와서 관련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습니다.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네. 제가 상황 정리에 왜곡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좌관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니 뭐 되게 아까 이미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거고요. 예. 뭐 때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정리되지 않은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아니 7일이나 있는데 그러면 계속 3, 4일 동안 4, 5일 동안 협의를 계속해야 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냐. 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을 수 있지 않냐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보통 법무부의 마지막으로 이제 잘 정리돼 가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잘 정리돼서 최종 보고가 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보고가 처음 되는 시점이, 첫 보고 시점이 빨라도 전날 오후 늦게 와요. 늦으면 한 밤에 오고. 그래서 이 사건 다시 그 타임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까 네. 정확히는 전날 23시쯤에 첫 보고가 왔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그때는 항소 의견이었죠. 아, 처음에는 항소하겠다. 네, 항소하겠다는 의견. 23일.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봐라라는 의견이 근데 그때가 첫 보고였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냥 이게 아무 말 없이 넘어갔고요. 왜냐면 너무 늦었잖아요, 밤에. 근데 거기에 또 보고 내용 중에 일부가 뭐 이렇게 약간 부족했다 봤나 봐요. 그 부족했던 부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기 수사팀에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조사 채택이 안 됐어요. 네. 우리 기존 대법원 판례에 다 반하기 때문에 네. 이른바 기소 후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소 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진술 번복을 위해서 추가로 검찰청에 불러서 하는 조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김용남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판례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로 다 이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사가 날아가 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보강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강해서 설명을 좀 올려봐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시에, 그러니까 전날 23시에 보고한 거는 장관은 별말 없으셨던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럼 추가 보고 했던 것 같아요라는 것은 추가 보고 해라고 말한 사람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니 추가 보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면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막 이제 보완해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당일이에요. 당일 오후 늦게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녁 다 돼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장관님은 뭐 예결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예결위에 갇혀있다. 하루 종일 있었죠. 네, 하루 종일 갇혀있다시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뭘 그렇게 지시하고 뭐 압박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항소 그때가 이제 그 신중하게 검토해라가 그 마지막 날 한 번에 통화를 했다는 지금 차관이 통화한 그때 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이거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의중을 아마 차관이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네? 아까 그게 싱겁네. 마지막 날 7시 전후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마지막 날. 그게 이제 마지막이다. 네, 그게 마지막이다 처음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이른바 법무부의 의견이 전달된 건 그게 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질문 하나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검찰은 왜 항소 포기 결정을 했을까? 지금 세간의 추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항소 포기한 이유에 대한 추정, 세간의 평가. 첫 번째가 노만석이가 과도하게 정권의 눈치를 봐서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항소 포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조작 수사가 세상에 다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 항소 포기를 했을 것이다.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우리 보좌관님은 뭐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둘 다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둘 다 안 맞. 그럼 뭐라고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라는 표현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가치 철학을 어떻게 보면 검찰도 행정부의 일환이기 때문에 발맞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만수 차장이 개인적인 어떤 이해와 욕심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처음에는 좀 오해됐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른바 정성호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일관된 방향이 불필요한 남상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권을 좀 남용하거나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하지 말자는 거였고 네. 그래서 그동안 국가배상 청구 사건이라든가 과거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소 상고를 포기하는 지휘를 해왔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배상이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네. 그렇게 해왔고 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배상 금액만 반영이 되는 금액이 수천억이에요. 한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사들에 대한 우더기 징계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 같았으면 항소 상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불필요하게 윤석열 정부와의 과도하게 처벌한 경향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전패했잖아. 47대 0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다 항소 상고 포기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항소 상고 정리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막걸리 분야 살인 사건인데 네. 그 경우에도 진범은 확인 안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따님 그 딸의 어떤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압박 수사 의혹 등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압박 수사와 관련된 CCTV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그런 그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이제 대검차장도 사과하고 법무부 장관도 마지막에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상고 포기하는 걸로 정리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건도 처음에 수사팀은 제가 알기로는 항소 의견이었어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상고 의견이었어요. 근데 상고 포기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고요. 이 흐름에 발맞춰 나가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검찰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네. 특히 구형권을 가지고 마치 이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을 향후 재판에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쓴 그런 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졌냐를 신중히 보고 1심 판결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심 판결문의 법실질서 유지 관점에서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오류가 없다거나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으면 네.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하지 말자. 이런 철학을 세운 것을 우리도 좀 발맞춰 따라간다. 검찰이 이재명 정부의 가치 철학에 동조한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알겠습니다. 검찰의 후속 기관들을 구성할 때 네. 우리의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납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은 검찰 항소 남용 자제인데 네. 거기에 노만석이가 발맞춰서 항소 포기한 것 같다.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네, 모르죠. 모르죠. 내심의 의사까지는 모르죠. 추측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교섭하는 과정들이 부자연스러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수사팀이 올라온 보고서 내용 보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이 노만석이 정진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이제 사표 수리잖아요. 이미 사표 수리 이제 가는 겁니까? 저 대통령실 저희가 인사권이 명확하게 사표 수리 권한은 없고요. 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제청권이 있는 건데 이미 용산에 이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입장이고 저희도 퇴임식에서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자기 퇴임식을 거론하는 분에게 사표 수리를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하신 인사가 아니어서 저는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장관님이 직접 장관님 하시기 전에 이미 노만석 대검차장은 대검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번 대검차장이면은 뭐 누가 와도 영원히 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제 질문은. 내일도 인사할 수는 있어요. 좀 하세요. 왜 그래? 아니 제가 이거 우리 변호사님 좋아했는데 진짜 왜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지켜보는 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아니 왜 그래? 아니 장관님이랑 가까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물리적 거리가 제일 가깝지 않아요? 옆에 있긴 합니다. 제일 가깝죠. 저 검사도 좀 그만 믿으세요 이제 진짜. 아니 검사를 얘네들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 봐야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 법무부님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그 나쁜 놈들 좀
속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검사들 많다며요. 네.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자기 일 최선을 다하는 비정치 검사들을 네. 그럼 조금 우대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대해 주려고 하는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고 뭐 다른 분들도 좀 이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은 다른 사건에선 다른 진짜 그 어느 정치적인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 이렇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중대한 사건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긴 시간을 잡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수사팀을 싹 바꾸고 다시 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엄청난 인력부터 해서 다시 수사한 다음에 거기 판결문에 거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실상 새로운 기소에 가까울 정도로 공소장을 바꿨다. 그렇게 해서 공소장을 바꾸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바꿔낸 공소장으로 판단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수사팀을 바꾸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물량을 투입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쓰면서 아마 수백억에 인건비만 수백억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쓰면서 기소하고 그다음에 매 공판마다 12명 이상의 12명 안팎의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한 수사 및 공소유지의 결과가 완패예요. 완패. 무죄잖아. 네, 완패. 이른바 그나마 아주 유의미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단죄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실상 1기 수사팀의 1차 수사팀이고. 성과예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한 90% 그쪽이 한 90점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얘기하면 네. 이제 특경배임이라는 법리상 부분에 대한 무죄는 나왔지만 네. 그런 것도 양형에는 다 반영해 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2기 수사팀은 완전 완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 2기 수사팀 누가 만들었나요? 한동훈 장관이 만든 거예요. 한동훈이 여기 또 그리고 그 2기 수사팀을 이끈 그 수사팀장들이 누굽니까? 어미준, 강백신. 어미준 강백신이 근데 그 어미준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용하세요. 내가 보니까. 조용하더라고. 왜냐면 상설특검 자기 지금 변론 준비해야 돼. 네, 상설특검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강백신이 시끄러운 거 어떻게 그 성격 잘 참으시네. 난 아주 미치겠어요 강백신이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강백신과 어미준이 이끄는 수사팀의 바로 아랫단계 부부장, 당시의 부부장, 지금 현재 남행기 1부장, 부부장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무슨 정말 폭언에 가까운 그리고 회유책도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회유책 있잖아요. 가족 사진을 아이돌 사진을 예시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여기다가 아니 포렌식 해가지고 증거와 무관한 서류 기타 사진 등이 나왔는데 그거 왜 즉시 삭제 안 하고 들고 있다가 피고인한테 제시합니까? 이것도 불법이에요. 관계 없으면 무조건 즉시 삭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내수를 운영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발본색원해야 돼 이런 부분들 정말 네, 이런 불법 수사 이제 그렇지. 이런 불법 수사로 선량한 정말 지금도 열심히 밤샘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검사들을 욕보이는 이런 검사들은 발본색원에서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죄하고 그렇게 선량하고 일 잘하는 검사들 많다면 나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중용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들 좀 중용하시고 그런 이상한 애들 나는 뭐 정치검찰밖에 몰라. 나 비정치검찰이 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 본 적이 없으니까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거를 좀 위치 이동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기 수사팀 이끈 그 1기 수사팀의 최고 책임자는 지금 남부지검에 가 있는 김태훈 차장검사입니다. 네, 김태훈 지검장입니다. 근데 김태훈 지검장도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번에 대장동 수사팀 만장일치로 당했다고 항소를 했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폭로했잖아. 그리고 정용환 지금 서울고검 반부패부장이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당시 반부패 1부장으로서 1기 수사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 공소장에 도장 찍었어요. 이름 쓰고. 그거는 90점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의견 조회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장일치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 전 장관은 이 2차 수사팀의 완패에 대해서 그리고 수백억 세금을 쓰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됩니다. 한동훈은 화낼 게 아니라 반성해야 된다고요. 사죄해야 되죠. 사죄하고. 더 드린다면 지금 성남도시공사 성남시가 지금 성남시장이 계신데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얘기하시기에 앞서서 검찰청에 의견 조회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검찰이 현재 그 추징 보전해 놓은 2,070억 정도 돼요. 다 현금성 자산입니다. 뭐 집행하기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신탁의 배분 수익권 같은 거고 거의 은행에 다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빨리 보전 조치 제대로 하시고 어디 뭐 기사에서 뭐 61억밖에 가압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거부터 이제 가압류 같은 거 조치해 두시면 향후 이제 이 검찰에서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계산되는 최종적인 금액 그 금액에 자연스럽게 그 범죄 수익 환수하시면 됩니다. 환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성남도시공사가 굉장히 조직이 크고 돈도 많은 공사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시면 범죄 피해 수익을 환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니까 네. 뭐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네. 잘 모르시겠으면 저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면 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